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탄광 속에 까나리아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탄광에서 근무하는 일하시는 과거 광부들이 탄광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무너지기 직전에 이제 유해가스가 나오겠죠. 자, 유해가스에 민감한 까나리아를 탄광에 가둬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탄광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면 까나리아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위험 여부를 판단한다. 자, 그게 유명한 탄광 속 까나리아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미국의 그 은행들 그리고 지역의 은행들, 자, 그런 은행들이 뱅크런이 일어나고 파산이 되면서, 자, 그런 위험들이 나타나는 신호를 탄광 속 까나리아라고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은행들의 파산은, 자, 미국의 금융위기를 예고하는 조기 경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자, 2007년도에도 이미 모기지가 위험하다. 그 부동산 대출로 모기지로 나간 그 대출이 굉장히 부실하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많이 깼으니까 버블이 꺼지면서 모기지 상품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2007년도에 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은 끄떡없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까나리아 경고를 줬는데 말을 안 들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2008년 금융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1년 정도. 자, 그러면 지금 그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이 되고 있는 게 파산이 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뒤에는 미국에도 경기 침체, 리세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시간에는, 이런 타임에는 극도로 조심하셔야 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독자들한테 강조하잖아요. 절대 부동산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아예 관심을 끊으세요, 부동산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자기 블로거에 뭐 부동산 관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유명한 블로거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그리고 강사들 있죠. 그거 다 끊으세요. 이웃 단절. 저도 다 단절시켰거든요. 괜히 보고 있으면 괜히 또 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단절시키세요.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다 단절시키세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맨날 그 사람들 부동산 사라고만 해. 예? 꼬시는 거죠. 그리고 맨날 와서 강의만 들으라고 하잖아. 맨날 집 사라고 그러잖아. 걔들은 올라갈 때도 집 사라고 그러고 떨어질 때도 집 사라고 그러고, 걔들은 평생 집 사라고 하는 애들이니까 지금 그런 소통을 다 끊어버려라. 끊어버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혹시 이제 주식이 이제 저렴하다고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주식을 사실 필요 없어. 사실 필요 없고 일단 홀딩 그리고 주식에서 이익이 나신 것들은 가능한 한 현금화하고, 나는 그냥 중장기로 물려있으면 중장기로 그냥 물려있으면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 뭐 그렇다고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손절할 필요는 없고, 자, 중장기로 그냥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홀딩했다가 나중에 많이 떨어지면 더 물타기 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니까, 우량주면 뭐 그런 주식은 또 배당도 나오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돈 있으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5% 금리 아니면 국채, 한전채, 뭐 그런 우리나라 은행채 정도, 우리나라 은행채는 그나마 괜찮으니까, 자,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 할 일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경제 기사를 보셔야 돼.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절대 주류 경제학을 들으면 안 돼. 방송에서 나와서 뭐 KBS, MBC 뭐 대형 유튜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 나쁜 얘기 할 수가 없어. 앞으로 금융위기가 온다. 여러분 주식 다 파세요. 부동산 다 파세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업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댓글이 난리가 나겠지. 그런 말 못 한다니까. 알고도 못해. 예? 자, 그래서 제가 주류 경제학자, 주류 전문가들의 얘기는 안 듣는 게 좋다. 저희 독자라면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들으세요. 몇 사람이 있어요. 제야 고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박종원의 경제한방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대단한 게, 제가 잠깐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주류잖아. 그죠?
KBS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해. 전 그런 게 역시 기자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똑똑해 사람이. 박사잖아요, 박사. 거기 서울대 나오고. 자,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자신이 미처 깨달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 돼. 뭐 금융위기, 리세션,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 계속 진도를 나가보죠.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 레이 달리오.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미국의 헤지펀드의 제왕이야. 뭐 이 사람이 뭐 경고를 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참 이게 차이가 있어. 미국의 예를 들어서 조지 소로스, 뭐 또 뭐 짐 로저스인가? 짐 누구죠? 그 사람 짐 로저스인가? 또는 레이 달리오, 또는 뭐 빌 해커만. 미국의 정말 대단한 구루들은 정말 바른 소리를 하는 거야, 그죠? 바른 소리를 하더라고. 그 JP 모간의 CEO 뭐라고 그러죠? 월가의 황제라고 하는 그 양반도 벌써 몇 달 전에 미국의 금리는 6%까지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맞잖아.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 웰슨도 한 달 전에 미국의 주식은 고점을 쳤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이건 순 사기꾼들만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주식 그 1월 달에 단기 랠리가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또 3,000 간다, 2,900 간다. 그냥 나와서 그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주식을 사라고 그랬잖아. 그 이미 단기 꼭지에서. 근데 지금 얼마 갔어요? 지금 2,400이 깨졌잖아. 그죠? 뭐 물론 조정받고 어떻게 단기적으로는 또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는 전문가, 주류 쪽의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레이 달리오는 뭐라고 하냐면, 이 실리콘밸리 이 뱅킹 사고는 이 부도는 파산은 탄광속 카나리아라는 얘기야. 이 비유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레이 달리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야. 자, 이 사람이 14일에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와서 인터뷰를 했나 보죠. 자, 거기서 실리콘밸리 이 뱅킹 사태는 벤처 캐피탈을 넘어 이게 이제 벤처 캐피탈이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탄광속 까나리아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확산돼서 도미노처럼 더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야. 기업들이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은행이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원인은? 그렇죠? 그 은행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대출을 해서 그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자를 갚으면 되는데 그런 순환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야. 나스닥의 기업들이. 그죠? 무너지겠죠. 지금 뭐 90달러 같은 게 2달러도 안 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왜 2달러 갔겠어요? 그죠? 나스닥 기업들 90달러, 80달러 같은 게 지금 2달러 가고 있어요. 다 적자나는 기업들 다 망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레이 달리오는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는 1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났으며 시장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런 고강도 긴축 여파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게 실리콘밸리 뱅킹 같은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결국은 고강도 긴축 여파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야. 이제 시작됐다. 그죠? 이제 시작된 거야. 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뭔가 이 고강도 긴축을 해서 고금리를 때려서 부실을 도려내야 이 게임이 끝나는 거라니까. 자, 이 게임이 끝나는 거라니까. 결국은 이런 게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이 SVB 사태는 단기 부채 사이클에서 거품이 꺼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연준이 완화된 통화 정책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동결하고 금리 완화로 가면서 이런 단기 부채 사이클이 계속 될 거면 단기 부채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 통상적으로 7년 정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죠. 2000년 초반에 나스닥 버블이 붕괴되고, 그죠? 2008 한 6년까지 계속 2005년 6년까지 계속 나스닥 시장이 바닥이었잖아요. 그런 그 긴 그 고통의 시간이 간다라는 고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레이 달리오는
이런 단기 부채 사이클이 한 7년 정도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7년 정도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 주식시장도 이제 장기 하락 아니면 장기 하락을 하면서 레벨 다운하면서 박스권, 그죠? 자산은 계속해서 빠질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많은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도 고통스러워할 거 아니야. 그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거 아니야. 그러면 10억짜리 집 산 사람들, 부채로 10억짜리 집 산 사람들, 둔촌주공 13억에 융자받아서 산 사람들, 강남 아파트 30억, 40억에 산 사람들, 그거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채로 샀잖아. 그죠? 다 팔아야지. 그죠? 헐값에 내놔야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강남 가서 30억에 집을 왜 사냐고. 그리고 잠실 가서 20억에 왜 집을 사냐고. 그죠? 그리고 둔촌주공 가서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15억인데 15억에 왜 집을 사냐고.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사람들 30억에 강남 살 정도로 여력이 없어. 뭐 돈 많은 사람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 30억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흔한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뭐 강남의 아파트가 수천 채도 아니고 뭐 수만 채도 아니고 수십만 채일 거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 그런 게 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돌아가기에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돈 많지 않아. 저는 가끔 요즘 최근에 거리에서 보면 막 그 슈퍼카들 많이 다니잖아요. 막 여기는 세종인데도 막 그 슈퍼카들이 막 다니더라고. 이제 지방까지 막 슈퍼카가 번졌어. 그게 뭐 유행이 됐어. 저는 그런 포르쉐도 흔해. 우리 아파트에서도 저기 나갈 때 출근할 때 보면 그 포르쉐도 막 나가더라고. 자, 그러면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이제 이런 데서 포르쉐 모는 사람들은 전문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전문직 의사들. 그런 게 다 거품인 거야. 우리 경제의 버블의 정점에서 슈퍼카가 나타난 거야. 그리고 슈퍼카의 가소비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슈퍼카가 굉장히 많대잖아. 그죠?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우리는 장기 불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레이 달리오는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레이 달리오의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다 맞았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괜히 허튼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통찰력이 깊은 사람들인데. 자,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이 긴축에서 이제 수축 단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긴축을 하면 이제 경제가 수축 단계. 지금 확장 국면이었잖아요. 막 그냥 막 확장했잖아. 그죠? 막 양적 완화하면서 막 수많은 기업들 생기고 핵심 기업들 생기고 그러면서 막 확장했잖아. 자, 시장에 나타나기 이런 SVB 사태 후폭풍이 머지않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며, 자, 결국 연준과 은행 규제 당국이 보호적인 방식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경제도 단기 신용 부채 사이클의 강한 긴축 단계에서 수축 단계로 더 전환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단기 신용 부채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제 돈맥경화라는 거지, 그죠? 돈맥경화 걸려서 이런 양적 긴축 단계를 통해서 경제가 수축 단계로 돌아갔다, 피벗 전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레이 달리오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경기 리세션, 이걸 이제 전망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이. 빅쇼트의 또 한 명 있죠? 또 한 명이. 자, 그 중에 한 명이 빅쇼트의 데니 모세스예요. 자, 이 사람도 실리콘밸리 뱅킹 풍기는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클 버리와 함께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도 몇 개월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는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루어져. 자, 그래서 경제 둔화, 경기 침체를 이 사람도 예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세스는 99%의 사람들은 이것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라는 거야. 이런 사건들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더 많이 남았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는 자본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증시 강세가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자동차 대출의 은행
대차 대조패에도 여전히 불길한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에 버블이 꼈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대출의 은행 대차 대조패도 굉장히 불길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2008년도에 왜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냥 집 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문제가 됐죠. 그런데다가 경기 리세션이 오니까 직장에서 다 쫓겨나고, 그죠? 자, 지금도 똑같은 상황 같아요. 지금 뭐 엄청나게 대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집을 사느라고 대출 받았을 거고, 모기지로. 그리고 자동차 대출도 많이 했을 거고,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투자했을 거고,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막 상업용 부동산 투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직장에서 다 쫓겨날 거 아니야. 그죠? 자영업자도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대출을 못 갚을 거 아니야. 자, 그런 악순환이 은행에서 되풀이 되다가 은행들의 부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은행들이 많이 투자한 그 투자 상품들, 자산들의 미실현 손실이 현실화되면 또 그 은행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이 나면서 뱅크런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거야. 자, 예전에 2008년도와 지금 차이는 뭐냐면 2008년도에는 이런 뱅크런이 없었어요. 뱅크런이. 지금 막 핸드폰으로 돈을 빼가잖아. 순식간에 빼가잖아. 한 3일 만에 망하는 거야. 2008년도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뱅크런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다고 어디 은행에서 이제 뭐 인터넷 뱅킹을 안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러지도 못해. 지금. 자, 이거 심각한 거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자, 모세스는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은행은 실제로 활동을 철회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둔화를 가속화했다라고 언급했어요. 자, 모세스는 다음 달에 시작되는 1분기 어닝 시즌이 월가에 더 명확성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1분기의 실적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뭐 지금 뭐 은행들이 막 부도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자, 모세스는 연준이 이 상황이 그냥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로랜딩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들은 농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주 재밌게 표현했죠. 모세스는 우리는 여전히 시장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 일어나는 일을 전반적으로 과소평가한다. 자, 금리를 올리면 이제 미실현 손실이 커진다. 은행이 투자했던 거. 그리고 기업들은 줄도산이 된다. 자, 오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전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전체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어요. 자, 실리콘밸리 뱅킹 파산 이후에 지역 중소은행들의 줄도산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라고 봐야 되죠. 이 무디스는 짤없어요. 그냥 무디스의 실리콘밸리 뱅킹 신용등급 하향 계획이 사전에 시장에 알려지며 실리콘밸리 뱅킹의 뱅크런을 촉발했고 은행 폐쇄 도화선을 제공한 만큼 무디스의 전체 신용등급 하락, 그 은행 시스템에 대한 역시 은행들의 추가 폐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자,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자, 무디스가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봤다. 그죠? 그 폰뱅킹에 의해서 순식간에 부도나는 것을 보고 무디스도 불안정하다, 부정적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추가 폐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CNBC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미국 은행 시스템의 등급 전망을 하향하면서 보고서를 통해 실리콘밸리 뱅킹과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 은행에서 벌어진 예금 인출 사태와 이들 은행의 파산에 따라 미국 은행들의 경영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라는 거. 자, 추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신문에서 언급되는 데가 크레디트 스위스죠. 여러분,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를 보라고. 지금 1.8달러야. 1.8달러에 지금 시간에서 24% 폭락하고 있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최근에 몇 프로 빠졌냐? 그게 한 30% 빠진 것 같아요. 한 30%. 자, 그 정도 빠졌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죠? 대형은행도 폭락하는 은행이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찰스 수왑도 어제는 반대했나요? 또 어쨌든 찰스 수왑도 최근에 많이 빠졌어. 자, 크레디트 스위스 다음에 찰스 수왑이라는 얘기가 신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한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이제 나중에
다른 대형은행 또는 뭐 제2금융권 거기도 보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AIG 보험처럼 그런 그 대형 보험사들에게 또 파장될 수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2008년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신문 기사를 봐야 돼. 보고 지금은 낙관적인 것보다는 이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봐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자산을 관리해야 돼. 자, 특히 무디스는 실리콘밸리 뱅킹처럼 기업 고객들의 예금자 보호 한도액 초과 예금이 많고 보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금융기관들이 위험한 상태다. 자,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액이 많고 보유 자산 가치가 떨어진,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그런 금융기관이 인출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위험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보고서에서는 무디스가 퍼스트 리퍼블릭 6개 미국 지역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 하향을 검토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도 또 신용 등급 하락하면 또 뱅킹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조만간 또 뱅킹런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미국 주식시장은 반등이 없어. 이제 어제는 뭐 반등했지만 그냥 기술적 반등이야.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식도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보기엔. 벌써 이렇게 은행 파산의 공포가 오니까 은행 줄도산 요거 그러니까 국제 유가도 덮쳤다 공포가. 그래서 기름값이 뚝 떨어진 거야. 그죠? 이게 언제 그랬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 코비드 초기에 그랬잖아. 자,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글로벌 벤치마킹인 북해산 브렌트유가 5월물이 전날보다 3.94 하락해서 배럴당 77.59달러.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전날보다 3.96 배럴당 71달러. 이거 에너지주가 또 빠지겠어요. 이렇게 기름값도 폭락을 하고 있다는 거야. 경기가 이게 폭락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경기 침체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국제 유가 하락에는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연쇄 파산 사태가 있다라는 거야. 자, 옛날에도 이제 모기지 회사들이 파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역의 은행들, 이 지역의 은행들이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에 대출을 많이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은행들 중에는 소규모 은행들이 또 가상자산에 또 많이 투자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보다 더 버블이 큰 거야. 결국은 가상자산의 버블이 거쳐지면서 지역은행들이 파산하고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이번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면 되겠죠. 그죠? 짜면 되는 거야. 그렇게 짜면 되는 거야.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상자산에 뭐 요즘 비트코인만 올라가잖아. 뭐 이더리움 난 모르겠고 어쨌든 그 코인도 그 확실한 그 주류만 올라가잖아. 그 잡코인들 그런 코인들 다 그냥 폭락을 하고 있잖아. 그건 뭐예요? 가상자산 연결한 은행들이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잖아. 패깅을 위해서 이렇게 뭐라죠? 1달러를 유지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서 이렇게 거래하는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에너지 수요가 유축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유축될 것이라는 공포가 유가 시장을 덮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연결이 되시죠?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돼. 연결시키셔야 돼. 캐나다 금융사인 CIBC 프라이빗 웰스의 수석 에너지 트레이더인 레베카 바비는 장중 4% 이상 떨어진 유가 급락세는 매우 놀랍다. 장중 4% 이상 떨어지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옵션 흐름을 보면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뱅킹의 파산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실리콘밸리 뱅킹 사태 여파는 여전히 유동적이며 여전히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사태가 리먼 브라더스가 아닌 베어스턴스 이 파산과 비슷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올 때 그 전에 뭐 이제 그 모기지 회사 망하고 그 전에 또 뭐 모기지 회사 지역 모기지 회사 영국의 모기지 회사 몇 개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어스턴이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실리콘밸리 뱅킹의 사태는 2008년도의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서 베어스톤에 망했을 때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큰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베어스톤이 망했을 때가 그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 6개월 전이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어쩌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조심하시죠. 그죠? 조심할 때입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